지난 22일이었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제 국민의힘이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재논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당사자였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서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 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합의했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번복한 것입니다. 그 명분이 뭐였나 살펴보니까 중재안에 빠져 있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를 다시 넣자는 건데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초 합의할 당시에는 그래도 최대한 검수완박식을 늦추고 네. 그리고 최소한 검찰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을 2개라도 가져오자. 약간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합의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만 보니까 저기 결국 그 검찰의 수사 권한이 박탈되는 게 공직자 선거하고 선거 범죄예요. 그럼 당신들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결국 저기도 똑같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면 지금 이 소위 검수완박 반대하는 국민들조차 국민의힘에 등을 돌릴 상황이 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다시 재합의를 해야 된다. 재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단순하게 말하면 이 공직자 선거와 선거 범죄를 추가하자를 넘어서서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확보했다는 거 의미가 크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안 수사할 수 있을 경우가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절도범을 잡아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보니까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근데 단일성,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건 너무 코미디 아니냐. 이런 이제 소위 검찰 내부의 비판 그리고 법조계 내부의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이 검수완박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에 선거 범죄, 이 공직자 범죄,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를 한번 예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9월부터 시행이 되면 검찰은 수사 중이던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모두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2~3달에 불과하게 되는 건데요.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사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검찰은 사건이 검경을 오가게 되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걸 보면서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 주면 또 하나 달라, 또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그게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수사 기소를 반대하는 것인데 하나하나 문제를 계속 삼으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선거사범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또 수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검찰이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저는 전혀 설득력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거사범 수사의 대부분은 사실 경찰이 담당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집단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조금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직자 범죄는요. 아마 그 백승훈 변호사도 잘 아시겠지만 부패 범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직자 뭐 예를 들면 뇌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다못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패 범죄에 들어가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친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자체를 제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좀 굉장히 의심스럽고 헷갈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자리로 다시 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제자리로 가자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선거범죄를 지금 어쨌건
이번 6일 지방선거 끝나고 공소시효 전에 수사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굴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국민이 좋아집니까? 이 선거 범죄까지 뺏으면 국민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국민은 선거 사범이 발생을 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잘 수사해서 그렇죠. 처벌받을 사람 처벌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경찰이 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검찰이 선거와 관련해서 만드는 선거 때 만드는 이 관련된 그러니까 사례집 같은 게 네. 법원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수사할 때 다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선거 범죄는 저희도 전부 다 파악해 힘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신종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어쨌건 수사에 우려가 생기는 사실이잖아요. 그 우려가 생기면 좋은 사람 누굴까요? 국민들한테 이런 게 뭔가 도움이 되나요? 저 그게 좀 이해가 알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인데요. 알겠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을 때 국민들한테 뭐가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논리가 그건 수사를 되돌아가는 훨씬 거예요.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건데요.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비교를 사용하는데요. 한 2,200명 정도 되잖아요. 검사들이. 고등학교 하나에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씩 한 고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할 수도 있고요. 수사를 하면서 기소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 조직 자체가 악하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원래 통제의 원칙에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대선 그리고 총선보다도 선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에 선거 범죄 입건 수는 4천 건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온갖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이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처벌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아까 김성환 평론가는 뭐 경찰이 뭐 바보로 아느냐. 다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백 변호사는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사건들이 아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우려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소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이제 민주적 통제 방침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저도 일부 동의하고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꽤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런 거예요. 기계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꼭 수사검사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안이 너무 복잡한 거. 저번에 쉽게 말하면 저희 국정농단 사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 공판에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을까요? 지금 공판검사 있어요, 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갔죠. 그거는 공판검사가 해결이 안 돼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외도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삼더라도 이런 예외도 있어야 돼. 이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이 검수완박 법안. 국민의힘이요. 이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재협상은 없다라고 강하게 반말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자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 민주당 내 철험회 등 강경파 의원들은요. 자,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제안했던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을 지킵시다.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운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글쎄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강경파 목소리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원안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네. 볼 땐. 그리고 지금 이제 저렇게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은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에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중재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4인 간에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합의안을 만들었어요. 자, 서명합시다. 그것도 그냥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가지고 서명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서명한 거예요.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근데 국회의장의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보니까 아직 계약 파기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위자료를 물거나 아니면은 계약금을 내놓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회라는 다른 4인 간의 문제도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한 거 이거 다시 깨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받자고 하면 민주당도 당내 강경파의 지도부가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감사하고서라도 중재안을 지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뭐 안건 조정이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구성하는 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잘못도 있었잖아요. 양양자 의원 뭐 사법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는데 네.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 좀 극복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강경파에 휘둘려서 원래대로 가면 명분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중재안 대로 그냥 원한 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현실적으로도요. 국민의힘이 중간에 아무리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괜찮다라는 입장을 앞서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중재안 반대 의사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정식으로 행사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방법도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뭐 지금 어쨌건 현 정부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인데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 판단과 결정으로 그 거부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공포를 하든 하시는 거고 의견은 낼 수 있겠죠. 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험성 같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정식으로 이 법안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라고까지 나가는 거는 좀 다소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